네, 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0.87% 하락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W인베스트 염정팀장, 메리츠증권 정혜원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오늘 시장의 또 살 종목 보도록 하죠. 먼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기계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 것인지 여기서부터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OX 나뉘어졌는데 염정 팀장님 일단 X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현대건설기계 주가 분위기가 달라진 게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그냥 모든 게 완전 180도로 다 바뀌어버려진 상태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까? 네,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10월 말 정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10월 말 정도부터 좀 수급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10월부터 이어졌던 부분에서 10월 말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업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호황 그리고 글로벌 건설기계 업종들 모두 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같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현대두산인프라코아 역시도 최근에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러브콜로 인해서 뭐 사실 단기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좀 부담으로 인해서 저는 X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시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좀 밸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기대 뭐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실적 면에서도 3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분기 대비해서 지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 중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비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률이 7.2%, 영업이익률 자체가 7.2%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동뿐 아니고 선진국 시장 에 대한 앞으로의 좀 판매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라든지 여기에다가 뭐 재건 이슈 여러 가지 사실 좀 이슈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부담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혜원 과장은 여전히 오거든요. 현대건설기계의 어떤 면을 더 보시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 업종, 그러니까 굴삭기라든지 또 굴삭기 관련 그 부품 업체들도 모두 일제히 최근에 주가가 이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에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가 부담 요인이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판가를 인상을 하면서 이러한 원가 부담을 좀 전이시켰고요. 이와 함께 또한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판가와 원가, 이 마진 스프레드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난 3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이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특히나 그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좀 남지 않았나 그러한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뭐 주가는 뭐 지금 50주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10배 언더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나뉘어졌고요. 두 번째로 LNF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걱정했던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하락이 지수를 더 밀어내리고 있는데 4거래 연속 하락합니다. 반등은 언제쯤 나와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이 종목도 OX 나뉘어졌는데 이번엔 정유훈 과장이 X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에는 사이클과 큰 연관이 없는 그래도 성장성이 확보된 분야다. 네. 근데 그럼에도 LNF가 지금 좀 밀리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불확실성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 시장, 즉 이제 미국 이제 진출에 대한 그런 이슈 이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좀 센티멘트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바로 이제 LNF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LNF 같은 경우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부여를 받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하면서부터 이러한 긴축 움직임과 함께 좀 단기적인 좀 실적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좀 부담감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향히 추가적인 이러한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최근에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할인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고 있는 주가와 흐름과는 다르게 그러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번 달에 이제 미국의 그러한 공장 증설 부분이 이번 달에 좀 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양극재 이제 공장 건설 지금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승인을 과연 이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일단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과연 나올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서 좀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는 X. 반대로 염정 팀장님은 O거든요. 좀 간단하게 지금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불확실성,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이제 소재단에서 가장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뿐 아니고 4분기에도 사실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가들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폐배터리 관련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합작에 대한 부분은 뭐 지분율 조정이라든지 뭐 경영권 확보 등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 재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이 북미에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단기적인 불안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만 원 미만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리츠 그룹주 볼게요. 삼형제가 동반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내일도 앞으로도 주가가 조금 당분간은 올라줄지 이 메리츠 그룹주의 이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OX 나뉘어졌는데 이거는 정용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오늘 주가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뭐 거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3사 모두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 메리츠 증권과 화재가 이제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이제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또 중기 주주 환원율, 이 중기라고 하는 것은 또 3년 이상의 그러한 또 그런 기간을 또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기 주주 환원율 50% 연결 순이익 기준으로 한 50%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오늘 3사가 모두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사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증권가 화재는 이제 비상장으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순하게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일에 내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을 한 50% 가까이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14%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3사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점이 역시나 이러한 좀 거버넌스적인 또 측면, 이러한 부분에서 주주들의 좀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마감 9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볼게요. 바이오시밀러의 재점화 그리고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하면 딱 떠오르는 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맞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한센실업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여전히 4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매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항상 가다 말아요. 네. 사실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조금은 반등세를 좀 모색을 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의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악재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바이오시밀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시밀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분기 역시도 영업이익이 725억으로 영업이익률을 1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3분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직반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판매 비용 자체가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는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고 연간 기준으로도 연간 매출의 기준으로도 뭐 20% 정도의 내년도에 20%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좀 큰 그림을 좀 보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워낙에 높은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휴미라라는 제품 자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이제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곧 2023년에 대한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휴미라 시장은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간 80% 정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약간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공략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 대표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제인 베그젤라 같은 경우를 유럽 시장에서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5개국에서 지금 출시가 됐고 내년도에는 미국 시장의 이제 직판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사실 시장에서 좀 크게 커질 것 같은 파이 자체가 커질 것 같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사실 좀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이 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 안정적인 좀 종목이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뭐 지금 올해 최고 뭐 연고점 같은 경우가 이제 8만 원대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8만 원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이후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되기 직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시 주가가 다시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온 한세실업 들어볼게요. 한세실업 하면 의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 겨울이 별로 더 춥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의료주들이 좀 힘들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뭐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겨울철 지금 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뭐 패딩이라든지 이러한 의료가 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러한 부분은 국내 아시다시피 뭐 FNF라든지 이러한 국내 이제 그 내수 이제 브랜드, 이제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을 좀 지나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보통 이제 12월, 1월 정도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부분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역시나 이제 고객사들의 그러한 재고 부담 이슈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에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제 3분기 실적에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의류 업체들이 대부분 다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흔히 말해서 이제 킹달러를 등에 업고서 이제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고객사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이러한 의류 업체들의 좀 재고 부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뭐 4%를 지금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미래 실적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현재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마지막 정리할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거의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3분기 실적 발표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이제 52주 신저가 가장 최저점 라인인 한 13,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창 마감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수급 볼게요. 염정 팀장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으로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분위기였었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은 2,480 코스피 같은 경우 2,480선에 대한 터치를 한 후 사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2,400선에 대한 지지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공백이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뿐 아니고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기관들이 이제 팔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 전반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수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20거래일 연속으로 거의 하루를 빼놓고는 순매수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업종 자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 같은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오늘 좀 잘 나타났는데 로봇 관련된 ETF에 대한 부분으로 상장을 통해서 관련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56%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8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LNF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하락에,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6% 내린 712.41포인트까지 내려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1,356원대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